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 시간에 1일, 3일, 7일, 8일, 9일자가 끝자리 음력 생일에 붙으신 분들은 조금 생일불공을 드려드리고 명발언을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근데요,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끝자리가 1일이에요. 11일이에요. 3일이에요. 7일이에요. 8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문의가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명달이라는 걸 올리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수명장수 발언을 해드리면 좋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또 금액이 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시다 보면 굉장히 돈이 이제 금액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번 참에 또 이분들도 이렇게 합동으로다가 제가 수명장수 발언을 해드려야겠다, 명다리 발언을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음력 생일 끝자리에 1, 3, 7, 8, 9일자가 붙는 분들, 또 11, 13, 17, 18, 19, 21, 23, 27, 28, 29일생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생일불공을 10살까지는 드려드리는 게 좋고, 또 수수팥떡을 10살까지 생일날 해드려서 이 부정을 물리고 또 애군액살을 이렇게 물리쳐 주시고 소멸을 시켜드리는 게 좋으시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명을 늘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고요. 또 귀한 자손으로 이름나라고 빌어드리는 건데, 사실은 10살까지는 우리가 예방매기로 하는 게 이제 집에서 수수팥떡을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 방법만으로 이제 10살까지는 무사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11살부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20살, 30살, 40살, 50살을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분들은 사고수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또 내가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된다는 거죠. 왜? 단명수가 있으니까, 단명살이 있으니까, 명이 조금 약하시니까. 그래서 수명장수 발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명다리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또 선생님, 명다리가 무엇인가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이 명다리라는 거는요, 수명 명자에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우리가 명이 좀 이렇게 약해져서 이렇게 조금 어려울만 하면은 다리를 놔서 또 명을 이어주게 되고, 명이 또 이렇게 약해질만 하면 다리를 놔서 또 명을 이어주게 되고, 이렇게 명을 자꾸 이어주는 게 명다리 발언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명다리 발언이라는 건 한 번 올리면 제가 평생을 빌어야 되는 게 명다리 발언이에요. 그래서 저도 책임감이 굉장히 있고 무거운 일이 이 명다리 발언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어디에 가면 우리 자손들, 어머님들이 이렇게 점사를 보시거나 어디 스님한테 가시거나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이 자손은 조금 이렇게 이름을 팔아주세요. 사주를 팔아주세요. 그리고 칠성님전에 올려서 좀 빌어주세요. 초를 꺼트리지 말고 빌어주세요. 수양엄마를 삼아주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다 똑같은데 표현 방법만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손은 수명이 조금, 명이 단명살이 있으니 조금 빌어주세요. 단명살을 극복하게 수명장수 발언을 해주세요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수명장수 발언을 이런 촛불공양으로도 하고 이렇게 기도 발언으로도 하지만 그걸 또 맨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다리 발언이라는 걸 하는데요. 명다리 발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사주와 이름과 주소를 신령님전에 올리는 거예요. 명부. 신령님전에 명부를 올려서 이 자손을 이 무당이 한번 받으면 이 수양엄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손을 죽을 때까지 비는 게 이 명다리 발언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금액적으로는 제가 얼마를 이렇게 불러도 그게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죽을 때까지 빌어야 되니까 이거 갖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왜냐면 촉값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엄마들한테 말씀드려요. 이거 촉값도 안 나온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만 빌어도 이거 촉값도 안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당장에 드는 금액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또 엊그저께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전화를 주셨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새 쌍둥이를 낳으셨어요. 딸, 아들, 딸이었나? 제가 좀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딸, 아들, 딸. 그래서 2분 차이로 새 쌍둥이를 낳으셨대요. 이거 영상 보시면 이제 본인 말씀이라는 걸 아시겠죠. 근데요, 이분도 새 쌍둥이니까 같은 날에 태어났잖아요. 2분 간격으로. 근데 이 자손들을 또 명다리를 올려주고 싶은데 금액이 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참 이걸 하고 싶은데 고민이 많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전화를 끊고 일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렸어요. 근데 이 약속을 드리고 나서 제가 좀 진짜 진심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비단 이분처럼 세 분 세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자손들을 낳는데 다 13789가 해당이 되든지, 아니면 또 뭐 한 명이라도 이런 13789일에 해당이 되는데 또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요즘에 또 특히나 이 뭐 코로나 여파가 지금 몇 년을 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뭐 단돈 몇십만 원도 정말 크게 큰 금액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를 합동으로다가, 어차피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거고 제가 이렇게 기도 발언을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합동으로 여러분들을 해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자손들 중에 13789일에 해당되시는 분들, 또 이 13789일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어디 가서 보니까 우리 자손이 좀 단명살이 있대더라, 좀 단명수가 있어서 명이 좀 짧다고 들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명다리 발언을 꼭, 수명장수 발언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고수에도 예방매기가 되는 거고요. 어떤 나쁜 행액수에도, 단명살에도 이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들 위해서 항상 마음 졸이고 살 수는 없잖아요. 8순 9순이 돼도 6순이 된 자손이 나갈 때 오늘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이러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자손이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우리 자손이 하루라도 또 건강해야 되고 이렇게 사고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죽을 때까지 염려하는 게 자손에 대한 걱정인데요. 이렇게 마음을 놓으시고 이런 명다리 수명장수 발언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큰맘 먹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또 소소한 금액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영상 찍으니까요. 많이 접수들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1일, 3일, 7일, 8일, 9일, 또 10일, 13, 17, 18, 19, 20일, 23, 27, 28, 29일에 해당되시는 분들, 음력 생일의 끝자리입니다. 생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수명장수 발언, 이 명다리 발언을 하셔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복 많이 받는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연희군 꽃대신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셨죠? 여러분들 집안에 아기들 있으시죠? 자손이 태어나죠? 그러면 예전부터 우리 엄마들, 할머니들께서는요, 아기가 태어나면 생일날 수수팥떡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수수팥떡 해주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수수팥떡을 몇 살까지 해주실까요? 보통 이제 1살부터 10살까지
이렇게 10년간을 생일날 수수팥떡이라는 거를 해주는데요. 왜 해주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 수수팥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일날 아기가 태어나서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10살까지 수수팥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수수팥떡이라는 거는 팥이 어떤 애군액사를 물려주고 제쳐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쁜 기운을 칠 때도 팥을 막 던지고 팥을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애군액살, 이 아기에게 붙어있는 어떤 애군액살을 다 물리쳐 달라는 의미에서 이 수수팥떡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 애군액살도 소멸을 시키지만 또 명과 복을 달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 자손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면서 이름나는 자손으로 빌어달라는 의미에서 수수팥떡을 해주십니다. 근데요, 우리가 왜 10살까지 했을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1살부터 태어나서 10살을 넘기기가 너무 어려웠죠. 보통 막 2살, 3살에 이렇게 잘못되거나 아니면 뭐 5살, 6살, 7살에 잘못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10살만 넘기면 어느 정도 면역체계도 형성이 되고 이제 조금 이렇게 몸이 조금 자리를 잡아서 튼튼해지기 때문에 10살만 넘기면은 얘는 살겠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근데요, 우리가 이런 거를 다 왜 했냐면 아기가 태어나서 오래 살으라고,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으라고 이렇게 많은 의미에서 수수팥떡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아무리 의술이 발달이 돼 있어도 아픈 자손들이 많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사주팔자가 정해집니다. 연, 월, 일, 시 그리고 조상, 내 조상, 환경에 따라서 이 모든 사주팔자라는 게 정해지는데요. 그래서 1살에 뭐 사주를 보든 50살의 사주를 보든 같은 겁니다. 같게 나오는 게 맞는 건데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주팔자가 정해져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정해져서 나올 때 어떤 게 정해져서 나올까요? 수명과 그 사람의 복이라는 게 정해져서 나옵니다. 이 사람은 몇 살까지 살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복을 얼마만큼 갖고 태어날까라는 게 정해져서 나옵니다. 태어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자손을 이렇게 잘 되라고 자꾸 빌어주잖아요. 빌어주고 또 막 이렇게 막 어디 가면 이름도 올려주고 뭐 별의별 어떤 옛날부터 할머니들이 좋다는 건 다 해주시고 어머님들이 좋다는 건 자손 위해서 다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점 현대화가 되면서부터 조금 이렇게 흐려지는 것 같아요. 수수팥떡을 해주시는 가정도 잘 없고요. 옛날에 이제 어머님들 나이 지금 적어도 한 60, 70대 되는 할머니가 있거나 어머님들이 계시는 가정에서는 그런 이제 전통이 전해져서 아직까지 이제 그런 수수팥떡이라는 어떤 전통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너무 이렇게 현대화돼서 너무 젊으신 가정에서는 그런 거를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는 가정이 많더라 이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되기에는 너무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어린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근데 우리 아기 3살인데 지금까지 안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에서 10살까지는 꼭 생일날 수수팥떡을 만들어서 뭐 요즘에는 사와도 되잖아요. 옛날에 집에서 다 만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생일날 아기가 꼭 먹지 않더라도 해서 애군을 소멸한다. 애군을 물리친다. 명을 이어준다. 복을 준다라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걸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손을 키우다 보면은 수명과 복이 정해져서 태어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꼭 수명과 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병치레를 많이 하는 자손도 있고요. 또 자꾸 사고가 나는 자손도 있습니다. 가다가 굉장히 자주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자꾸 이렇게
접촉사고, 어떠한 이렇게 교통사고라든지 접촉사고라든지 사고가 자꾸 나는 자손이 있고요. 또 자꾸 이렇게 커가면서 뭐 그분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자꾸 싸워서 다치는 자손도 있고요. 그렇게 위험에 도사리는 자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태어나서 몸이 약한,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병치레를 갖고 몸이 약한 자손들도 있죠. 그래서 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아파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피부가 이렇게 가려움증이 있어서 태어난다든지, 이렇게 아파서 태어나는 자손들도 많습니다. 근데요, 이런 자손들이 거의 사주가 이렇게 정해져서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데 이렇게 점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절에 가서 어떤 이제 사주를 보게 되면은 흔히 어머님들이 이제 자손들을 점을 볼 때 어떤 말씀을 들으시냐면, 우리가 보통 이 자손은 칠성님 전에 조금 이름을 올려서 빌어주세요. 아니면 이 자손은 사주를 조금 팔아주세요. 아니면 이 자손은 이름을 올려서 조금 기도를 올려주세요. 초를 조금 밝혀주세요. 이렇게 들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런 말씀을 듣냐면, 또 수양 엄마를 삼아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명다리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의미를 조금씩 이제 표현만 다르게 한 건데요. 그렇게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 자손이 조금 단명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이렇게 희석해서 돌려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자손은 옛날부터 어디 가서 보면은 자꾸 빌어주라고 하고, 초 밝혀주라고 하고, 사주 팔아주라고 하고, 이름 올려주라고 그러고, 칠성님 전에 빌어주라고 그러고, 수영엄마 삼아주라고 그러고, 자꾸 그런 말들을 듣는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그냥 좋으니까 빌어주라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근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기가, 이 자손이 조금 수명이 단명수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손이 수명 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빌어주라는 거고, 사주도 팔아주라는 거고, 이름을 올려주라는 거고, 초를 꺼트리지 말으라는 거고,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똑같은 말인데 표현 방법만 틀린 건데요. 사실은 정확한 명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 명칭이 뭐냐면 명다리라는 명칭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명다리 올리세요 이런 말씀도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명다리라는 게 또 뭐예요? 이렇게 또 묻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명은 수명 명자예요. 그리고 다리는 우리가 이렇게 다리 놓는다 이런 말과 똑같은 다리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이렇게 꺾일만 하면 또 다리를 놔서 이렇게 이어주고, 또 수명이 이렇게 꺾일만 하면 또 다리를 놔서 이렇게 이어주고, 자꾸 수명을 이렇게 연장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수명 발언을 하는 거예요. 명 발언을 하시는 게 명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수명이 약한 자손들에게는 명다리를 올려서 이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진 무당들이 이렇게 빌게 되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명다리를 한번 올리시면 저는 평생 빌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죽을 때까지 한번 받은 명다리는 제가 책임을 갖고 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부터 1년간, 예를 들면 이제 초발언 하는 것처럼 한 달짜리 초발언, 100일짜리 초발언, 혹은 1년짜리 초발언, 3년짜리 초발언, 이런 게 아니라요. 명달이라는 건 내가 1년만 살고 말고 한 달만 살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부터 명다리를 저에게 만약에 의뢰를 하시고 올리신 분들은 제가 죽는 날까지
갖고 가면서 빌어드리는 게 명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손들이 명이 조금 약하신 분들, 그리고 자꾸 사고가 나거나 자꾸 위험에 도사리거나 이렇게 자꾸 병치레를 하거나 이렇게 조금 간당간당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항상 이렇게 조금 위험하다, 우리 자손이 이렇게 맨날 아슬아슬해요, 조마조마해요, 이런 분들은 명다리를 올려서 튼튼하게 이렇게 명을 계속 수명 발언을 해주시는 게 좋은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부터 이 사주팔자가 정해져서 나오더라 이거죠. 근데 이 사주팔자 중에서 우리가 음력 생일로 있잖아요. 태어난 생일인데 본인들이 태어난 생일 중에 음력 생일 중에 끝자리가요. 1일, 3일, 그리고 7일, 8일, 9일 이렇게 끝자리가 붙으신 분들 있죠. 그러면 1, 3, 7, 8, 9 그리고 11, 13, 17, 18, 19 21, 23, 27, 28, 29 이렇게 생일 날짜를 음력 생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명발언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 분들 중에 이렇게 끝자리가 1, 3, 7, 8, 9로 끝나시는 분들은 음력 생일이에요 여러분. 음력 생일로 1, 3, 7, 8, 9로 끝나시는 분들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데에 이렇게 명다리를 올려서 수명 발언과 복을 비는 그런 이제 발언을 올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금전재물이 1번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명이 있고 나서의 금전재물이에요. 왜냐하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건강 그리고 수명이라는 게 약해지면은 금전에 대한 복도 약해집니다. 기운이 저물게 됩니다. 기운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해야 금전재물도 기운이 왕성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뭐 할 때 막 신나잖아요. 그럴 때는 일도 잘 되고 막 돈도 잘 벌리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막 아프고 막 뭐 신경질 나고 막 몸 상태가 별로 안 좋고 할 땐 돈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수명 장수, 수명 발언을 첫 번째로 여기는 겁니다. 수명이 붙어 있고 수명이 건강해야 그 다음에 돈복도 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건 금전재물의 기도가 아니라 수명장수의 기도가 먼저입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수명이 100세까지 요즘에 이신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단명수에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미리 알고만 간다면 이렇게 또 예방 차원에서 자기의 명을 이렇게 조금씩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단명수인데 10살도 못 넘기고 30살도 못 넘기는 분인데 이렇게 명발언을 해가면서 50을 넘기고 70을 넘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명발언을 해가면서 내가 100세를 누리시는 분들도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명이 중요하고 또 건강해야 되잖아요. 명이 붙어 있어도 건강해야 되는 게 첫째이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먼저 기원하시는 게 옳은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가정 내에서 아프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병치레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자손들이 태어나신 가정에서는 이렇게 명발언 한 번씩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또 영상을 준비할 거니까요.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검토해서 다시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내 편안하시고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 계셨죠? 이제 개묘년에 2월달이 밝았습니다. 2월. 우리가 이제 흔히 영동달이라고 하죠. 2월달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가 이민년이라는 호랑이 해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는 2023년도가 되면서 개묘년에 토끼 해가 됐죠. 이 토끼띠 해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해에 이렇게 기운이 바뀌는 거를, 의미를 두는 거를 우리가 이제 띠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한 해 한 해 이렇게 바뀌면서 한 해의 기운이 이렇게 옮겨갈 때마다 우리가 또 중요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 해가 되면 새로운 기운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기운이 열렸을 때 우리가 반드시 정초에 중요한 일이 있죠. 여러분들 삼재풀이 아시죠? 삼재풀이와 홍수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들 뭐 삼재팔란, 삼재에 들었다, 삼재팔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9년에 한 번씩 삼재라는 게 오게 되는데요. 누구나. 근데 이 9년이 지나면 3년 동안은 삼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 분들이 삼재에 들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들삼재, 올해는 이제 눌삼재, 눌러간다 이거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날삼재, 나가는 삼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삼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삼재팔란이라고 해서 3가지 재앙과 8가지 난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난이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풍파를 맞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 삼재 때문에 더더욱 힘들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이 또 이렇게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가정의 부부의 인연이 또 끊겨가는 가정도 계시고요. 또 가족 간의 불화도 생기고 또 아프신 분들, 병원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삼재 때 이렇게 좀 안 좋은 상을 당하시거나 이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재팔란이라고 할 정도로 이 삼재를 중요시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삼재 때에는 삼재를 꼭 풀고 가죠. 근데 이 삼재라는 거는 3년 동안 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3년 외에 그 전해 후에 이렇게 5년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내 그 삼재에 해당하는 3년 전해에 들어와서 3년이 끝나는 그 다음 해에 나가죠.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가느냐면 본인의 생일달에 들어와서 본인의 생일달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으로는 4년이 되고요. 횟수로는 5년이 되는데요. 너무 길죠. 그래서 이렇게 삼재팔란이 무섭고 어렵다 이렇게들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삼재라는 거는 삼재 동안에만 푸는 게 아니라 작년에 풀었는데요. 올해 풀었는데요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삼재는 3년 동안 매 해운년에 정초에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정도는 다 아실 텐데 아직도 이거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요 또 이 삼재에 해당하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띠가 12띠다 보니까 우리가 삼재에 해당하시는 분들 3띠 외에 그 나머지 띠분들은 9띠가 계십니다. 이 9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홍수매기라는 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홍수매기가 뭐냐면 정초에 우리가 이제 개묘년이 열렸어요. 그러면 새해가 어느 해든지 이제 이렇게 해가 바뀌면은 새해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해가 바뀌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운이 바뀝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든 기운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 좋은 기운을 몰고 올 수도 있고 또 혹은 좀 안 좋은 기운이 몰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삼재가 아닌데 평생이 삼재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왜 매년 이렇지? 왜 올해는 이렇지? 이렇게 또 의문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년을 항상 밟아 나가시면서 우리가 이제 정초에는 신수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올해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 가는 거죠.
이제 개묘년이 밝았는데 올해는 내 운세가 어떻게 흘러갈까? 이 해운년의 운세 흐름이 과연 좋게 흘러갈지 나쁘게 흘러갈지를 미리 점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초에는 신년 운수를 많이 봐서 많이들 이렇게 움직이시는데요. 그와 함께 저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홍수매기인데요. 홍수매기는 1년에 365일이죠. 우리가 12달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을 한 달 한 달 이렇게 막아가는 게 무엇을 막습니까? 애군액살, 도액을 다 막아드립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안 좋은 거 막아드리고 2월 달에 안 좋은 거 막아드리고 3월 달에 안 좋은 거 막아드리고 이렇게 1월부터 달달이 12월까지 365일을 미리 막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요, 올해는 우리가 이제 2, 3년, 3, 4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윤달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이제 음력 2월에 들어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3달이 되죠. 13달의 해운년이다. 그 개묘년은 13달이 됩니다. 그래서 13달을 다 맞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이런 어떤 사업을 하시거나 뭐 영업을 하시거나 혹은 뭐 그런 걸 안 하시더라도 이런 무속적인 이런 만약에 이런데 연을 짓고 계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은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해운년에 운이 들어왔거나 뭐 좋든 안 좋든 어떠한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뭐 올해 운이 좋아. 그래서 운이 들었어. 그러면 대운 맞이를 하세요. 뭐 재수 맞이를 하세요. 운 맞이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런 운맞이굿이라든지 재수맞이굿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삼재풀이나 홍수매기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정초에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뭐 올해 한 10월 달쯤 아니면 뭐 6월 달, 5월 달 이렇게 몇 달이 지나서 중간 이후에 하시는 분들은 정초에 반드시 삼재풀이와 홍수매기를 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나는 1월부터 올 음력 1월에 혹은 2월에 지금 3월에 어떤 이제 뭐 재수맞이라든지 운맞이를 생각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반드시 삼재풀이와 홍수매기를 해 주시기 때문에 주최하시는 무당 선생님께서 반드시 일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슬하시는 분들은 이런 삼재풀이와 홍수매기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다 매년마다 구슬할 순 없잖아요. 어떻게 매년 아니 뭐 잘 되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그렇게 매년 굿을 하시는 분들이 뭐 사업하시거나 영업하시는 분들 외에는 그다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매년 굿을 못하는 대신에 정초에 삼재풀이와 홍수매기는 꼭 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막 수백만 원을 드리고 뭐 수천만 원을 들여서 큰 굿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단돈 이렇게 소소한 금액으로 뭐 가정에 이제 예를 들면 뭐 가족이 4인 가족, 5인 가족 요즘에는 5인 가족도 조금 드물죠. 요즘에는 뭐 거의 이제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이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3, 4인 가족이 뭐 단돈 몇십만 원으로 이렇게 홍수매기와 삼재풀이를 다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정초에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삼재풀이와 홍수매기 는 하고 넘어가자 이거죠. 삼재가 드신 분들은 삼재를 푸시고 삼재가 아니신 그 외에 9띠 분들은 홍수매기를 꼭 하셔라. 그래서 올해에 지금부터 이제 펼쳐지는 올해에 지금부터 펼쳐지는 12달, 13달을 이렇게 애군액살을 전부 풀고 가셔라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삼재 풀면은 무슨 복이 오나요? 아니면 삼재 풀면은 제가 뭐가 좋아지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면 삼재풀이나 홍수매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애군액살풀이입니다. 나쁜 걸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맞이가 아니에요. 운맞이가 아니라 나쁜 거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나쁜 거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코가 깨지고 뭐 무릎이 깨지고 다칠 수가 있죠. 혹은 뭐 크게 또 부상을 입거나 크게 또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걸 막아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 적게. 예를 들면 크게 다칠 거 작게,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금전이 올해 손실운이 많아, 그래서 막 이렇게 손재수가 많이 나거나 이럴 때 크게 나갈 거 작게 나가게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크게 나갈 게 작게 나가거나 아니면 뭐 크게 다칠 게 작게 다치는 것 자체가 어떤 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 해서 되겠어? 아니, 오늘 했는데 내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러려면은 뭐 우리 같은 무당도 매일 구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 많으세요. 다 정성이 들어가는 거고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걸 매년 이렇게 풀어가자 이거죠. 어떻게? 한 번 풀었다고 그게 운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매 해운년에 운기가 바뀌어요. 기운이 바뀝니다. 아니, 어제와 오늘도 기운이 바뀝니다. 그래서 일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제의 일진, 오늘의 일진. 그 날의 일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일진에 따라서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게 그 일진이란 말이죠. 하물며 이 1년 동안의 해운년에 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운년을 넘길 때마다 우리가 올해 잘 넘겨주세요 하고 새해 맞이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초에 꼭 잊어서는 안 될 일이죠. 이 삼재풀이와 홍수매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만약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재수맞이, 운맞이 굿을 매년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으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정초에 홍수매기랑 삼재풀이는 다른 것 못해도 이것만은 꼭 잊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올해가 편안히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건 못해도 꼭 이거는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중요시 하냐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음력 2월을 기다렸어요. 음력 2월이 영동달입니다. 영동달은요, 예전부터 영동 할매가 심판을 짓는 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쁜 짓을 하거나 부정이 끼거나 이런 거를 다 영동 할머니가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너 이랬지 해서 재판을 하러 오시는 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력 2월은요 부정을 많이 가렸어요.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더 몸을 사렸습니다. 나쁜 거 안 하고 새로운 거 안 하고 잘 지켜, 가만히 조심히. 이런 달이 바로 영동달입니다. 근데요, 이 영동달에는 또 우리가 흔히 용궁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용궁 기도나 용궁 치성을 많이 합니다. 용궁에 가서 우리가 굿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동 할매 달이기 때문에 용궁이 또 잘 받아요. 그래서 용궁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용궁은요, 부정한 거를 싹 걷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 애군액살 풀이는 2월 달에 하는 게 또 제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2월 달에, 음력 2월에 부정도 가시고 부정한 걸 또 많이 이렇게 조심도 했지만은 많은 애군액살, 이 나쁜 거, 삼재풀이라든지 이런 홍수맥이 나쁜 애군액살 도액을 푸실 때에는 음력 2월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기다렸다가 이렇게 2월 달에. 근데요, 날짜가 내일 모레예요. 이번 주 이제 26일 양력이에요, 여러분.
2월 26일 이번 주 일요일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삼재풀이와 홍수매기를 진행을 합니다. 이건 이제 단체로 이렇게 합동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뭐 작년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공지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몇 월 며칠 날 2월 26일 일요일 날 뭐 어디에서 몇 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참석을 하실 분들은 참석을 하세요. 그리고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 일사가 끝난 26일이 끝나고 뭐 수일 내로 이렇게 영상과 사진을 준비를 해서 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지금 한참 모집 중이라서 오늘이 굉장히 바쁜 날이에요. 근데요, 이게 이제 이번에 이런 거는 단체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또 개개인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개개인이 하셨죠? 이렇게 단체로 하는 게 뭐 없었잖아요. 유튜브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단체는 없었고 개개인이 있기 때문에 가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세월이 좋아져서 다 이렇게 합동으로 합니다. 단체로. 그러면 소소한 금액으로 할 수가 있어요. 가족 전부 풀어도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꼭 푸셔라. 그리고 또 지금 이거를 하는 단체 합동으로 하는 게 이번에 2월 26일이 지나면 이제 행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조금 많이 참여를 했으면, 지금까지 물론 다른 선생님들이 유튜브에서 뭐 몇 달 전부터 막 이렇게 광고 많이 하셨죠. 제가 제일 늦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른 일사 때문에 뭐 거의 바빠서 못했는데요. 그래도 뭐 열심히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삼재가 뭐야? 홍수매기가 뭐야? 나 그거, 올해는 놓쳤어. 작년에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올해는 생각지도 못했네.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이제 3일 정도 남았어요. 3일 정도 남아서 25일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제 저희가 26일 날 행사를 하는데, 그 전날까지, 25일까지 접수를 받을까 합니다. 제가 며칠 전까지 받아요 해도 소용없어요. 거의 전날까지 항상 어떤 행사든 항상 전날까지 이렇게 문의가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전날까지로 이제 제가 마음을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5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지금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에라도 아직까지 이런 거 접수 못하신 분들, 아차 싶으신 분들은 꼭 접수하시라고 제가 3일을 남겨놓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도액매기, 우리 홍수매기, 애군액살풀이, 삼재풀이 다 하시고요. 정말 가정에 행복한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 개묘년에도 좋은 일만 가정 내에 깃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희군 꽃대신이 인사드립니다. 접수 많이 해주세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